자, 원가 회계, 전산회계 1급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론 문제로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론 문제가 몇 점이었죠? 2점짜리였습니다. 4, 2, 8, 8점이네요. 그리고 실무 문제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4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안 하세요. 공부들을 안 하세요. 점수 비중이 몇 점? 12점입니다. 아이, 버리지 뭐. 큰 코 다칩니다. 아주 그냥. 네. 12점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안 하십니다. 공부를. 네. 그쵸? 이거 버리면 점수가 안 나와요. 일단.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1장 있잖아요. 이론만 얘기할게요. 1장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화면만 보세요. 네. 그리고 2장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거 나오겠죠. 3장, 4장, 5장이 있는데 한 문제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는 2문제이긴 한데 여기서 4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장하고 2장은 적어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장, 4장, 5장부터는 이론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요거 실무 있죠? 실무 부분은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2장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를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는 적어도 1장하고 2장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장, 4장, 5장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하실 분들 하시고 마실 분들 마시고 한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2점짜리 나오는데 많이 나오면 2문제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네, 출제 비중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요 1장 내용 있잖아요. 오늘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일요일날 2장 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3장, 4장, 5장 내용은요 제가 온라인 강의로 그냥 드립니다. 네, 그냥 드리고요. 근데 대부분 안 보세요. 어렵다고 안 보세요. 여하튼 그리고 웃긴 거는 요거 1시간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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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어 아주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오늘 1장 내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회계 개념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145페이지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적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가 뭔가요? 말만 해보시죠. 쓰실 필요도 없고요. 원가가 뭐예요? 원래 사온 가격을 원가라고 합니다. 잠깐 좀 그림 좀 그리도록 할게요.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메모장 어디 갔어? 자, 이거는 그냥 캡처해 가시면 됩니다. 뭐 쓰실 필요도 없고요. 당연한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왔대요.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200원짜리였대요. 200원짜리 물건을 팔았습니다.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자, 판매한 걸 뭐라고 하냐면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판매한 금액을 매출액이라고 하거든요. 네, 매출액이 1000원이었다고 해볼게요. 그쵸? 장사라는 것은요,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200원짜리 물건 사와서 1000원에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됐어요? 자, 2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팔았대요. 얼마만큼 마진을 남겼어요?
800원만큼 마진을 남겼죠. 그쵸? 자, 매출 원가라고 하는데 판매를 하는데 원래 사온 가격이 얼마예요? 200원이죠. 그쵸? 200원을 빼주시면 마진이 남습니다. 마진 얼마? 800원이 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출, 판매를 했는데 이익이 생겼다.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합니다. 2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팔았으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오는데 뚱한 표정으로 그때 보시지 마시고 미리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원가가 뭐예요? 원래 사온 가격입니다. 됐죠? 네, 복습 강의 보시면 되겠고 캡처해 가시면 됩니다. 자, 원가가 뭐예요? 원래 사온 가격입니다. 끝.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나오죠? 재무회계는 뭐였어요?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보고서. 관리회계는 뭐였어요? 내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 끝. 4번 보시면 원가회계 목적 나와 있습니다. 원가회계 왜 배우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려고요. 끝. 됐어요? 145페이지 정리해보자면 원가가 뭐예요? 원래 사온 가격입니다. 끝. 시험에 안 나옵니다. 원래 사온 가격을 원가라고 한다. 넘어가시죠? 146페이지입니다. 저는 목적 적합하게 가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원가가 뭐예요? 원래 사온 가격이다. 끝. 146페이지 가시죠. 146페이지 보시면 원가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이 점점 빨라지죠? 네, 원래 이 속도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있죠? 체크 좀 해주시고요. 시험에 나옵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 원가라고 하고요.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 원가라고 합니다. 일단 직접 원가 체크 좀 해주시고요. 간접 원가 체크 좀 해주시죠.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추적할 수 있는 원가는 뭐라고 해요? 직접 원가라고 하고요.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뭐라고 하냐면 간접 원가라고 합니다. 이게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예요. 원래 사온 가격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 원가라고 하고요.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 원가라고 합니다. 자, 시험을 대비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실 필요 없겠고요. 복습 강의 제공하니까 지금 쓰는 시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빵을 만드는 회사라고 해보겠습니다. 단팥빵하고 크림빵을 만들 겁니다. 단팥빵, 크림빵을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필요하죠? 일단은 단팥빵을 만들려면 팥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크림빵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크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팥만 가지고 단팥빵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죠. 밀가루, 설탕,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네, 기타 재료들이 들어갈 겁니다. 단팥빵을 만들려면 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팥을 200원 주고 사왔대요. 그러면 단팥빵을 만들었으면 여기 200원 안에 쏙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이라면 200원보다는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지금 이해됐어요? 자, 크림빵에 크림을 사왔습니다. 500원 주고 사왔대요. 크림빵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들어가겠죠. 설마 여기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그쵸?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크림빵은 얼마에 팔아야 되겠어요? 500원보다는 분명히 비싸게 팔아야 될 것입니다. 그쵸? 이게 뭐라고 하냐면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팥이 여기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크림이 여기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200원이 여기로 들어가고 500원이 분명히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쵸?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다.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뭐라고 한다? 직접 원가라고 합니다. 근데 밀가루하고 설탕을 1000원 주고 사왔대요. 그리고 단팥빵하고 크림빵을 만들었는데 밀가루하고 설탕은 여기도 들어가고요. 여기도 들어가죠. 둘 다 들어갑니다. 밀가루하고 설탕은 요렇게도 들어가고 요렇게도 들어갑니다. 그냥 정확하게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나눠줘야 되겠죠. 그쵸? 네,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뭐라고 한다? 간접 원가라고 합니다. 저는 예시를 들어드릴 뿐이고요. 추적할 수 있으면 뭐라고 해요? 직접 원가.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 원가라고 합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 원가,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 원가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입니다. 됐고요. 제조 원가가 있고요. 체크. 제조 원가가 뭘까요? 뚝딱뚝딱 원가입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제조 원가는 뭘까요? 뚝딱뚝딱이 아닌 것입니다. 자, 제조 원가 옆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원가는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버스. 500번대 버스 타고 갑니다. 뭔지 몰라도 쓰시죠. 500번대 버스. 자, 이거는 뚝딱뚝딱 원가입니다. 공장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공장. 생산에서 발생하는 지출. 공장, 생산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뚝딱뚝딱 원가. 500번대 버스를 타고 갑니다. 500번대 버스가 뭐냐면 이따가 프로그램 입력할 때 500번대로 입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제조 원가가 뭐냐? 뚝딱뚝딱이 아닌 원가. 즉, 몇 번대 버스를 타야 되냐면 800번대 버스를 탑니다. (800번대) 버스는 본사로 갑니다. 본사, 총무, 영업에서 발생한 지출을 비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이따가 프로그램 입력할 때 800번대 버스 타고 갑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거 500번대 버스 타고 가고요. 사무실에서 발생한 것은 800번대 버스 타고 갑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따 프로그램 돌려보면 알게 됩니다. 네, 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중요합니다. 체크해 주시죠. 원가 행태가 뭐냐면 행태, 태, 모양 태자거든요. 조업도에 따라서 조업도 체크 좀 해주시고요. 조업도가 뭐냐면 생산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조업도에 따라서 생산량에 따라서 모양이 변화가 되면 변동 원가가 되겠고요. 모양이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 원가라고 합니다. 네, 오른쪽 페이지인가요? 147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모양이 변화가 되면 변동 원가라고 하고요. 모양이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 원가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태에 따른 분류. 쌤, 이상합니다. 아까 변동 원가라고 했잖아요. 네,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변동 원가입니다. 고정비,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고정 원가라고 합니다. 회계 1급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회계 1급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원가 회계를 왜 어려워하냐면 용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용어 정리부터 잘 해주시죠. 자, 시험 문제에 변동비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 변동 원가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비용이죠. 네, 원래 사온 가격 똑같은 말입니다. 변동비라고 할 때도 있고요. 변동 원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정비라고 할 때도 있고요. 고정 원가라고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잠깐 왼쪽 보도록 할까요? 왼쪽에 가보시면 직접 원가라고 되어 있죠. 네, 직접 비라고도 합니다. 간접 원가라고 되어 있죠. 간접 비라고도 합니다. 원가하고 비는 똑같아요. 원가하고 비는 똑같습니다. 용어들이 막 쏟아져 가지고 원가 회계를 어려워들 하십니다. 네, 용어 정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조업도에 따라서 생산량에 따라서 모양이 변화가 되면 변동비라고 하고요. 모양이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 4가지가 나왔을 건데 그래프 나옵니다. 분명히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 나오고요.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전산회계 시험은 학과 시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학적 내용도 들어가 있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분명히 나오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그림을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실 때에는 항상 세로축하고 가로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쵸? 그 고등학교 시간에, 뭐 경제 시간에, 세로축하고 가로축을 잘 보라고 교수님께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선생님께서 많이들 얘기들 하시죠. 그래프가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 그래프가 뭐예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뭐예요? 변동비 그래프입니다. 그쵸? 네, 변동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뭐예요? 고정비 그래프죠? 네, 고정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가로축 한번 잘 보시죠. 가로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업도라고 분명히 써져 있을 겁니다. 조업도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근데 조업도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었죠? 생산량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생산량. 조업도 나오면 생산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생산량. 자, 위에 있는 두 가지 그래프만 일단 볼 겁니다. 아래에 있는 거 됐고요. 자, 위에 세로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로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총 원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세로축은 총 원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요거 그래프 잠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팥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화면 보시죠. 단팥빵을 하나 생산을 했대요. 하나를 생산을 했습니다. 가로축이 생산량이죠? 하나를 생산했어요. 팥이 200원만큼 들어갔대요. 팥이 200원만큼 들어갔다고 합니다. 점이 여기 찍힐 겁니다. 됐어요? 잘 들으세요. 단팥빵 2개를 생산했어요. 하나 생산하고요. 또 하나 생산했어요. 2개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럼 팥이 얼마만큼 들어가요? 하나에 200원이었으니까 400원만큼 들어가겠죠? 그쵸? 400원만큼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점이 여기 찍힐 겁니다. 단팥빵을 3개 생산했대요. 단팥빵을 3개 생산하면 팥이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200원 더 들어가겠죠? 600원만큼 들어갈 거예요. 저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죠? 그쵸? 예, 그런 거죠? 예,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어머어머 아이씨 이렇게 됩니다. 안 맞네. 여하튼 변동비 그래프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이 지출하게 됩니다.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변동비 그래프입니다. 모양이 변화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고정비. 자, 단팥빵을 하나 생산했대요. 근데 월세가 10만원만큼 들어갔대요. 월세입니다. 공장 월세 10만원만큼 들어간대요. 자, 단팥빵을 하나 더 생산했어요. 2개를 생산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와가지고 너 월세 10만원 더 내. 이러진 않죠. 월세는 얼마예요? 10만원이에요. 2개를 생산하든 1개를 생산하든 분명히. 그쵸? 또 단팥빵 하나를 또 생산했대요. 그래도 월세는 얼마예요? 10만원일 것이에요. 그쵸?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쵸? 즉 생산량이 늘어나든 생산량이 줄어들든 고정되어 있어요. 그쵸?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죠. 이게 고정비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지출 중에 지출 고정비 성격으로 나가는 지출들이 있죠. 매 달마다 나가는 거. 그 고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쓰면 쓸수록 나가는 지출 있죠. 그걸 변동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8년 전 문제. 8년 전 기출 문제는 요거하고 요거 위주로만 출제를 했습니다. 자, 밑에 그래프도 알아야 돼요. 이제 해야 돼요. 밑에 그래프 가겠습니다. 가로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업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가로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업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세로축이 다릅니다. 세로축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 위, 당, 원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한 개당 가격. 세로축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 위, 당, 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가격.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집중. 화면 보시죠.
어우, 힘들다. 단팥빵 하나를 생산했어요. 총 얼마만큼 들어갔다고요? 200원만큼 들어갔다고요. 좀 삐뚤어지긴 했지만 200원만큼 들어갔대요. 잘 봐! 단팥빵 하나를 생산했는데 총 200원만큼 들어갔대요. 그럼 이 한 개는 얼마예요? 200원이란 뜻이죠, 지금. 단팥빵 하나를 생산했는데 한 개가 200원이잖아요. 한 개당은 얼마예요? 200원이죠. 잘 들어요. 두 번째 해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단팥빵 두 개를 생산했어요. 총 얼마만큼 들어갔어요? 400원만큼 들어갔죠. 화면 잘 보세요. 단팥빵 두 개를 생산했는데 총 400원만큼 들어갔대요. 한 개당은 얼마예요? 200원이죠? 한 개당은 얼마예요? 200원이죠? 총 400원이라고 했으니까 단팥빵 두 개를 생산했는데 한 개당은 얼마? 200원일 거예요. 됐어요? 마지막 설명. 단팥빵 3개 생산했어요. 하나, 둘, 3개. 총 얼마만큼 들어갔어요? 600원만큼 들어갔어요. 한 개당은 얼마예요?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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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00원이죠. 한 개당은 얼마? 200원일 것이에요. 단팥빵을 3개 생산했어도 한 개당은 얼마? 200원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래프예요.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프가? 잘 들으세요. 이건 좀 지우고요. 잘 들어요. 단팥빵 하나를 생산했어요. 월세가 얼마 나왔어요? 10만원 나왔어요. 월세가 10만원 나왔대요. 한 개당은 얼마예요? 10만원이에요. 잘 들어요. 10만원. 점이 여기 찍힐 겁니다. 단팥빵 두 개를 생산했어요. 하나, 두 개. 월세가 얼마 나왔어요? 10만원 나왔어요. 이 월세 금액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팔아야 되겠죠. 그쵸? 얼마예요? 한 개당은? 5만원, 5만원이 될 것입니다. 5만원, 점이 여기 찍힐 거예요. 마지막, 단팥빵 3개를 생산했어요. 월세가 얼마 나왔어요? 총 10만원 나왔어요. 그럼 한 개당은 얼마일까? 33,333원, 33,333, 33,333원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33,333원이 나올 거예요. 점이 여기 찍힐 거예요.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유, 마음이 삐뚤어져서 제가 그래프 모양이 생산량이 이거 어떻게 하냐? 생산량이 늘면 늘수록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좀 모양은 삐뚤어졌지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 학원 원장님 있죠? 여기 학원 원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강의실 안에 수험생들 꽉 채워가지고 전기세 내는 게 좋겠죠? 그쵸? 효율이 좋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월세가 아깝지가 않죠. 약간. 그쵸?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한 개당 가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깝지가 않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요 그래프 4가지 그래프가 나옵니다. 변동비 그래프 2개, 고정비 그래프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출제 영역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행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모양에 따른 분류. 모양이 변화가 되면 변동비라고 하고요. 모양이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비라고 합니다. 단위당 원가, 한 개당 원가도 당연히 그래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뒤로 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있죠? 149페이지입니다. 연습 문제고요. 몇 번 문제 풀 거냐면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151페이지. 시험에서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너 변동비하고 고정비 방금 전에 배웠죠? 올바른 거 고르세요. 너 그래프 알고 있어요?
그래프 그리실 수 있냐고요. 그래프 기억은 나십니까? 방금 전에? 방금에서 기억은 나겠죠? 그쵸? 그래프 잠깐 조그만하게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네 가지가 있었죠? 그쵸?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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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왼쪽이 뭐였어요? 변동비 그래프였죠? 오른쪽이 뭐였어요? 고정비 그래프였죠? 이건 어떻게 됐어요? 그래프 모양이?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이 그래프 모양 어떻게 됐어요? 화면으로,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봐요. 요렇게 됐죠? 그쵸? 요건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됐죠? 요건 어떻게 됐어요? 그래프가 요렇게 됐죠? 요건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됐죠? 그쵸? 잘 봐. 고정비 1번하고 3번은 뭘 얘기한 거냐면 요거하고 요거 얘기한 겁니다. 그쵸? 고정비는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조업도라고 읽지 마요.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증가하게 된다.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단위당 요거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1번 보기는 요거 얘기하는 거고 3번 보기는 단위당이니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됐어요? 자, 1번 보기 맞아요? 틀려요?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요거 그래프거든요.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증가합니까? 아니죠. 생산량이 증가해도 일정하죠. 금액이 틀렸습니다. 일정하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너 그래프 알고 있니? 3번은 맞아요? 틀려요?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옆으로 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잖아. 고정비가 감소하게 되죠.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2번하고 4번은 변동비 그래프입니다. 요거하고 요거 물어본 거네요. 맞나 틀리나 확인. 고쳐주세요. 다 틀렸어. 뭐가 틀렸어요? 2번. 2번하고 4번이 있는데 4번은 단위당을 물어봤어요. 요거 물어본 것이고요. 2번은 요거 물어본 거네요. 뭐가 틀렸어요? 일정하다가 아니에요. 뭐가 틀렸어요? 생산량이 증가하면 요거죠.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증가하죠? 네, 증가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4번은 뭐가 틀렸어요?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해도 올라가지 않죠. 일정하잖아요. 일정하다. 변동비가 일정하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게 전형적인 문제였고요. 5년 전에 자주 출제됐던 전형적인 기출 문제였습니다. 너 그래프 모양 4가지 알고 있니? 해가지고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풀어보세요. 11번 문제. 그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이 어떤 그래프일까? 11번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네모 박스 보겠습니다.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생산량과 관계가 없이 총원가가 일정하다. 생산량이 늘어나든 생산량이 줄어들든 생산량이 늘어나든 생산량이 줄어들든 일정하다. 고정원가입니다. 정답은 2번. 그리고 총원가가 일정하고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그쵸? 고정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한 개당 원가는 감소하게 되죠.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네, 그래서 고정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 네, 10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프 모양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는 그래프 모양이 요상하죠? 안 배웠어요? 아직? 더 나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5년 전 기출 문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됐나요? 잠깐 하기 전에 여기까지. 아니다. 앞으로 가자. 확장판 가자. 바로 147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모양에 따른 분류. 모양이 변화가 되면 변동원가. 모양이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원가라고 합니다. 그래프 4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준변동비하고 준고정비가 있는데 여기서는 확장판입니다.
확장판도 요즘에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은 준변동비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준변동비는요, 고정원가하고 변동원가를 합쳐놓은 그래프입니다. 혼합원가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표현.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합쳐놓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화면만 보세요. 화면. 요게 뭐예요? 변동비 그래프죠? 요게 뭐예요? 고정비 그래프죠? 이거를 합치자. 합체. 이게 준변동비라고 합니다. 그림은 제가 이따 그려드릴 것이고, 자, 일단 준고정비는 뭐냐면 준고정비 체크해 주시고, 자, 준고정비는 계단처럼 생겨가지고 계단원가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그림이거든요. 계단처럼 생겨가지고 계단원가라고 합니다. 잠깐 화면 보시죠. 자, 요 두 가지 그래프를 합쳐놨다고 하는데,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를 합쳐놓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지 마세요. 뒷페이지에 있어요. 생산량이 없더라도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죠. 고정비는. 생산량이 없더라도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고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즉, 고정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변동비 그래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준변동비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뒷페이지 잠깐 보시죠. 네, 뒷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변동비, 즉 고정비 그래프하고 변동비 그래프를 합쳐놓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도 했죠? 방금 전에 짬뽕된 원가다. 혼합 원가라고 합니다. 똑같은 표현, 혼합 원가. 그리고 준고정 원가는 어떻게 생겼어요? 계단처럼 생겼죠? 이렇게 계단처럼 생겼습니다. 뭐라고 해요? 계단 원가라고 합니다. 확장판까지 왔습니다. 변동비에 대한 확장판, 고정비에 대한 확장판입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잠깐 뒤로 가시죠. 바로 풀어보죠. 방금 전에 했던 거. 12번 문제. 151페이지 12번 문제입니다. 151페이지 12번 문제고요. 다음은 원가 행태를 나타낸 그림인가? 어떤 모양이냐고. 이거 그래프 뭐야? 빨리 찾아봐요. 쌤, 계단처럼 생겼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눈이 있으면 계단처럼 보여. 뭐예요? 계단 원가이군요. 쌤, 답이 없어요. 보기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답이 없네요. 계단 원가를 뭐라고도 했어요? 준고정 원가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 여러분들 10년 전에 이 그래프가 나왔었거든요. 교수님들이 1번 보기로 뭐라고 줬냐면 계단 원가라고 줬어요. 누구나 다 맞춰 이거는. 근데 요즘에는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준고정 원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네. 준고정 원가. 준변동 원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하튼 그러합니다. 됐나요? 네, D페이지 가서 13번 문제 풀어보시죠. 13번. 그래프 진짜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림 그리실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특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13번 문제 D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자, 다음 중 올바른 것은? 올바른 걸 고르세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맞아요. 1번 틀렸죠. 변동원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변화가 되잖아요.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쵸? 고정원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고정되어 있죠. 요 그래프가 맞겠죠. 요건 틀린 내용입니다. 그쵸? 요 그래프는 뭐예요? 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이런 그래프 알려준 적도 없어요. 준변동원가 그래프 방금 전에 어떻게 생겼었죠? 생산량이 없더라도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고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가가 됩니다. 준변동원가 그래프는 요겁니다. 요런 그래프는 나도 몰라요.
막 그린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래프. 4번은요. 준고정원가, 계단처럼 생겼죠? 네, 계단원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여기까지가 기본 문제. 저희가 뭔 얘기하려고 또? 14번 문제는 응용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14번 같은 문제가 전산세무 2급 더 윗단계에 나오는데 가끔씩 1급에도 나올 때가 있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하지 마세요. 기본만이라도 좀 잘 좀 푸시고.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예시를 줬어요. 일단 밑에 있는 예시를 줬고요. 이 예시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그래프에 맞는 답을 고르셔야 돼요. 2번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가로축이 뭐였죠? 조업도, 생산량이었죠? 조업도, 생산량. 세로축이 뭐냐면 여기 총원가라고 나와있죠? 총원가.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생산량이라고 했었죠? 조업도는 생산량. 점을 찍어보세요. 1000개를 생산했대요. 1000개를 생산했다. 여기가 1000개라고 해보죠. 그럼 총 원가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만큼 지출이 발생하였다. 2000개를 생산했대요. 1000개, 1000개, 2000개를 생산해도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이거 무슨 그래프? 고정원가 그래프인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기, 잘 봐. 이 내용을 보고서 고정원가이구나 라는 걸 일단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그리고 보기 4가지 중에 가장 고정비스러운 거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2번 생각해야 돼요. 아무래도. 여하튼 요거 2500개여도 여기 1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고정비 그래프가 되겠고요. 보기 4가지가 있습니다. 보기 4가지 중에 가장 고정비스러운 거. 근데 웃긴 거는 여러분들 회계를 이제 엊그저께 배워가지고 표현이 뭔지 모르거든요. 1번이 뭐냐면 1번은 아시죠? 보험료. 보험료는 매 달마다 내는 금액이 똑같죠? 고정비죠? 그쵸? 2번은 뭐냐면 임차료라고 돼 있는데 월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월세. 임차료 나중에 배울 거예요. 월세. 임대료는 집주인 입장입니다. 여하튼 임차료가 있고 임대료가 있는데 월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회계를 엊그저께 배워서 그래. 여하튼 회계를 배웠으면 이 표현이 뭔 말인지 아는데 포장 비용은 아시죠? 포장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4번은 모르겠죠? 감가상각비라고 돼 있는데 똑같은 금액입니다. 일단은 정해진 금액대로 뭔가 가치가 감소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부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 고정비스러워요. 2번 월세 매 달마다 나가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 금액대로 뭔가 가치가 감소된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변동비죠. 제품을 포장할 때마다 지출이 발생하죠. 그쵸? 만들 때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예, 그쵸?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뭐예요? 일단 이 내용이 고정비인 거 아셔야 돼. 그리고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 예시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그러니까 고정비가 아닌 거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요거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입니다. 왜 2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요 내용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고정비 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고 보기 4가지가 있는데 이 보기 4가지를 다 따져줘 가지고 가장 고정비가 아닌 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는 사실. 여하튼 그래요. 임차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했네요. 그렇죠?
뭘 오랜만에 하냐면 원래 이거 강의하지도 않거든요. 맨날 어렵다고 투덜거려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앞으로 가시죠. 149페이지. 쉴 거예요. 이제 149페이지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 1번, 2번, 3번은 안 푸셔도 됩니다. 연습 문제 1번, 2번, 3번은 안 푸셔도 됩니다. 왜 안 푸셔도 되냐면요. 이거 진짜 옛날 기출 문제예요. 10년 전. 적시성이 좀 떨어집니다. 최근 기출 문제가 아닙니다. 안 푸셔도 되겠고요. 4번 문제 풀 건데요. 4번 문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4번 보기 보세요. 4번 보기만. 맞아요? 틀려요? 했어요. 우리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한다. 다시 교재 앞 페이지 보시고 추적이 가능하면 뭐였죠? 직접 원가. 추적이 불가능하면 뭐였죠? 간접 원가라고 합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분류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기로 분명히 나옵니다. 됐죠? 자, D페이지 갈게요. 5번 문제 잠깐 보시죠. 5번에 3번 맞아요? 틀려요? 5번에 3번 보기만. 맞습니까? 틀립니까?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 원가,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 원가라고 했습니다.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뭐라고 합니까? 간접 원가라고 합니다.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됐어요? 보기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예.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에 2번 맞아요? 틀려요? 6번에 2번 보기.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이 가능하면 뭐라고 했어요? 직접 원가. 쌤 이상합니다. 여기 직접 B라고 돼 있는데 원가하고 B는 똑같아요. 원가로 나올 때도 있고 B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원가 회계가 어려운 이유예요. 수험생들이 용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원가하고 B는 똑같다. 직접 원가 맞고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 원가라고 한다. 맞는 표현. 1번 보기 맞아요? 틀려요? 행태가 뭐였죠? 모양에 따른 분류. 그래프 모양에 따른 분류. 모양이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원가. 모양이 변동이 되면 변동원가로 나눌 수 있죠. 맞는 표현입니다. 됐어요? 아직 안 배운 것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번 문제 가겠습니다. 7번에 1번 맞아요? 틀려요? 계속 나오죠? 그런데도 안 하지? 어쩜 좋아?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 원가,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 원가라고 합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쵸? 그래요. 8번 문제는 굳이 안 푸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10번 문제 풀어봤죠? 10번 문제 뭐예요? 너 그래프 알고 있니?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형적인 문제였고요. 가끔씩 나올 때도 있습니다. 11번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되겠죠? 12번 문제 계단 원가, 준고정 원가, 그래프 모양 묻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13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14번 문제는 응용 문제입니다. 너무 힘드시면 14번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70점 넘기려면요. 기본만이라도 좀 하십시오. 됐어요. 될 거예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원래 자체가.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19번에 4번 맞아요? 틀려요? 19번에 4번 보기만.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 원가라고 한다. 맞죠? 20번 문제. 20번에 3번. 20번에 3번. 맞아요? 틀려요? 네,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 B라고 하고요.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 B라고 한다. 계속 나오죠? 분명히. 나 분명히 했어? 처음 본다고 하지 마. 됐어요? 4번도 맞죠? 4번 보기. 조업도에 따라서, 생산량에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모양이 변화가 되면 변동비라고 했었고 모양이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비로 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됐어요?